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재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공 혜택 수혜와 이민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면은 이거는 공공 혜택에 대한 거, 퍼블릭 베네핏을 받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외국인으로 계신 분들, 서류 미비자로 계신 분들, 아니면 여기 영주권자로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주권자까지도 같이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참고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딱 그 숫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숫자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2017년도 미국 회계 우리 예산 있죠. 예산의 거의 64%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메디칼 비용들하고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돼 있는 비용이라는 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에 비교하면은 약 한 17%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에 그 많은 금액이 지금 우리 이 공공 혜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미국 정부가 봤을 때 이민자들이 미국의 공공 서비스를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공공 혜택에 의존하는 숫자는 더 낮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 공공 혜택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거는 텍스머니를 쓰고 있는 거는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라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공공 혜택에 대한 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 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최근에 이런 뭐 공공 혜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다음에 전화들을 많이 받아요. 의문을 내가 이거 받았는데 괜찮아요? 추방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생 때 메디케이드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낳는데 이거 들키면은 영주권 추방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뭔가 의료보험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푸드 스탬프 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기 위한 두 가지 단어. 자, 1996년 이전에는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셔도 괜찮았고, 푸드 스탬프를 받아도 괜찮고, 무엇이든지 받으셔도 시민권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1996년도에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겠죠. 그때 법을 두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means tested public benefit. 요게 이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 이 사람이 인컴이 얼마나 되냐, 재산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 5년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이 된 사람은 그런 혜택은 받으면 안 된다. 주지 않겠다라는 법을 하나 만들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따라서 뭐가 개정이 돼야 될까요? 이민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민법을 딱 개정을 같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미만이 된 사람이 퍼블릭 차지가 되면 추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워드가 이겁니다. 퍼블릭 차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eans tested public benefit하고 퍼블릭 차지. 뭔가 이상하네요.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죠. 5년 미만 된 사람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인컴을 보고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컴이 특정 수준 미만이어야 되죠. 재산도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야 되죠. 그런 것을 보는 것. 우리 또 학교에 가서 애들 점심 먹죠. 점심 공짜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뉴욕시리에. 그러면 점심 공짜로 먹을 때 뭐 써서 내셔야 되나요? 우리 가족의 인컴이 얼마입니다라고 써서 내고, 그게 특정 수준 미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가서 공짜로 점심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베네핏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민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이제 퍼블릭 차지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공의 부담이 되는 거죠. 텍스머니에 의존해서 사는 것. 그걸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내에 퍼블릭 차지가 되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차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사람이 공공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이 되는 사람, 네? 이라는 걸 뭘로 판단하나요? 뭐 베네핏 하나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이 퍼블릭 차지가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이도 볼 거고요. 이 사람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뭐 그리고 건강은 어떤지,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많아서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우리 재산이 좀 있는지, 뭐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뭐 이렇다.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라든지 이 사람의 교육 정도, 대학은 나왔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봐서 그 사람이 퍼블릭 차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짓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하나 받았다고 해서 바로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를 다 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나 메디케이드 받았는데 이거 추방 대상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죠. 왜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떤 베네핏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또 따라서 가지 않아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내 남편이 이걸 받았는데 나도 같이 추방되는 거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어째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런 거 받았는데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는데 또 가족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하고 본인이 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서로 좀 애매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은 거 이것도 퍼블릭 차지가 되나? 메디케이드 받는 것도 퍼블릭 차지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추방 대상인가 아닌가? 아주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1996년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민국에서 뭘 내놨냐면 이런 베네핏은 means tested benefit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받아도 우리가 퍼블릭 차지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공식 문서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게 현재까지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까지도 지금 해왔던 거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내는 건 아니니까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해당된다라고 하는 베네핏은 하나 캐시 지원 받는 거. 이게 연방에서 받든지 지방에서 받든지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현금으로 캐시로 지원을 받는 우리 SSI 같은 거 캐시로 받으시죠. 또 시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캐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된다. 퍼블릭 차지로 간주할 수 있다. 간주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나 이런 거를 받는데 우리 널싱홈 같은 데 들어가는 거. 네, 오랫동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거 또는 우리 그 정신병원 같은데 장기간 들어가시는 것 이런 경우에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이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문서로 내놓은 겁니다. 네, 99년 가이드예요. 1999년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를 했어요. 뭐가 있냐?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메디케이드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 스탬프 받는 거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뭐 차일드 헬스 플러스 같은 거. 그리고 오바마 케어 우리 그 인컴에 따라서 지혜 혜택을 받죠. 네, 그런 것도 받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우징 베네핏 받으시는 거, 또 에너지 어시스턴스 이렇게 겨울에 보면 오일이나 히링, 전기세 이런 것도 지원받죠. 그런 것도 퍼블릭 차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근데 그 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는 5년 미만 된 사람은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고
이민법상으로는 그 중에 일부분은 퍼블릭 차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상충되고 있죠. 뭔가 엇박자예요.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드시는 건 확실하시죠. 네.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동 사항들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행정명령 이거는 아직 실제로 사인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내놓은 게 이겁니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에도 내놨던 건데요. 퍼블릭 차지라는 말하고 means test public benefit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쓰는 거 바꾸고 뭐냐면 좀 더 폭넓게 모든 종류의 이 소득을 기준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혜택은 다 해당되는 걸로 보겠다. 그리고 그거를 5년 이내에 너희들 받았으면 다 추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영주권자도 추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그걸 받으신 분들, 영주권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뭐 학생으로 계시든 아니면 서류 미비자로 계시든 이런 것을 받은 분들은 추방이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자금 지원 받는 거, 푸드 스탬프 받는 거, 아이들 점심 먹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베네핏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주권 심사도 강화하겠다. 또 그리고 재정 보증인 필요한 거 우리 패밀리 베이스드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가족 초청 이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파이낸셜 스판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거 받은 사람들 쫓아가서 다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인이 되진 않았지만요. 자, 근데 저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인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혼란이 올 건가. 본이든 아니든 타이든 이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도 제가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냐.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하시면 신청 안 받아줘야 되고 신청을 해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5년 이내에 하면 안 돼요. 네,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내에. 그런데 우리 가족 초청으로 오시는 분들 시민권자들이 부모님 초청하잖아요. 부모님 너무 나이 많으시잖아요. 항상 약을 있으셔야 되죠. 약국에 가서 약 받으셔야 되고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담되니까 받자마자 바로 그냥 메디케이드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을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시니어 센터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고 간과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신청하면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신청하면 나와요. 신청하면 나오지요. 근데 그게 법을 위반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신분이 없는 사람들도 보험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권유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 그 뉴욕 주 프로그램에 그 마켓에 들어가죠. 그 보험 마켓에 헬스케어 마켓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입을 할 수 있다. 레코멘데이션이 나오고 그거에 가입을 하시죠. 해주죠. 네, 그래서 그분이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면 메디케이드로 리퍼하고 에센셜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에센셜 플랜에 가입하고 아니면 정규 프로그램을 하면 정규 그 메디케이드 헬스케어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분이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가입을 하세요. 네, 엄밀히 말하면 신분이 없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안 되시고 해당이 안 되십니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라고 그러냐면 신청하면 나옵니다 하고 신청을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서 받는 분들이 많대요.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분들은 현재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베네핏을 알게 모르게 계속 받고 계시고 받는 거를 조장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법 위반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현재에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규제큐티브 오더가 실제로 이제 사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메디케이드 권장하지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받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근데 이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는요. 행정명령은 다른 명령들하고 조금 좀 다르게 이거는 현재 있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메디케이드와 관련되어져 있고 공공의 헬스 프로블럼 이게 모든 병은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 이미 병이 난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함부로 내놓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아마 심도 깊게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청문회도 개최해야 될 거고 이게 영주권자들의 또는 뭐 시민권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퍼블릭 헬스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 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떤 특별한 병이 사회적으로 크게 번진다. 그럼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의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대로 나오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행정명령 부분 지금 이제 유출된 거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은 해요. 하지만 현재 있는 법을 잘 준수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